오늘 해야 할 일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미루고 싶으세요? 피곤해서, 귀찮아서, 당장 하지 않아도 돼서요? 미루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미루면 나중에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미루면 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미루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나는 왜 늘 미룰까? 미루기란 완수할 계획이 있는 과업을 처리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으면 미루기이지만 집이 없거나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루기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미루는 행위를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늘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일을 미뤄놓고 그저 앉아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과업을 비교적 덜 중요한 다른 과업으로 아주 능숙하게 바꿔치기 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미루는 게 아니라 바쁜 것뿐이라며 합리화한다. 오늘 할 일을 적어봤습니다. 대략 10가지 정도. 하지만 결국 다 하진 못했습니다. 꼭 미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중요도에 따른 처리, 또 찾아온 귀차니즘까지 저 역시 능숙하게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루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흔히들 오늘은 운동할 의욕이 없어, 바닥 청소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과제할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와 같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계기, 즉 동기와 관련한 측면에서 접근하곤 한다. 하지만 미루는 사람에게도 동기는 있다. 다만 마감일이 다가와야 그 동기가 강해질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과도한 미래가치 폄하라고 부른다. 간혹 시험 공부를 나중에 하면 당장 스트레스가 줄겠지라며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서 미루기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수록 미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겪으며 두통과 소화불량, 감기, 독감, 불면증 등 건강 문제도 더 많이 겪는다. 연구에 의하면 미루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얻게 된다. 미루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의 여러 심리적 과정을 활성화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처리 능력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스트레스 반응은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유지, 충분한 수면 등 건강 유지 활동을 하려는 우리의 의욕을 꺾는다. 미룬다는 걸 매우 둔감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저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요.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 일, 마감이 정해진 일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꼭 일, 업무적인 부분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과 연락, 제때 내야 하는 고지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작가는 일을 미루면 벌어지는 일들을 지적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요. 또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고요. 되돌아보았습니다. 연락을 미루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운동을 미루면 내 몸이 나빠지고, 청소를 미루면 집안은 더러워집니다. 자동차 수리를 미루면 불안감을 아는 채 이동해야만 합니다. 과제를 미루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원하는 고지를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을 미루면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겠죠. 미루기가 반복되면 결국 나 자신한테는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 아닐까요? 일단 해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이미 일단 해 전략을 시도해봤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출근 시간 전에는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서라도 헬스장에 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쩐지 잘 먹히지 않는다.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는 식의 접근법이 미루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지닌 문제의 감정적 근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를 시간도 용기도 에너지도 이따금 갖지 못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일단 해봐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지도 동기도 모두 공감이 됩니다. 다만 해야 하는 감정적 근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무엇보다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인식 수준을 높이자.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 대부분은 매우 반사적이고 습관적이어서 행동을 취하는 순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골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운전해 출근길을 절반이나 왔음에도 집을 나선 다음부터 정확한 기억이 없을 때도 있다. 코가 가렵거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황에서의 의식 부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문제가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미루기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미루기로 했다는 감조차 들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미 일은 벌어져 있다. 하지만 결코 홀린 게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미루기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 과업을 떠올리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없애고자 다른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자기 인식 수준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를 골라 자신이 해당 행동을 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는 것, 문고리를 만지거나 물을 마시는 것 등 대상은 정하기 나름이다.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행위를 알아차리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연습을 더하면 자신이 할 일을 미루기로 하는 순간 혹은 작업 중 샛길로 빠지려 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루기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작가는 지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상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인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말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소기를 가동시키는 일, 책상 정리, 세면과 목욕, 가족과의 대화 등등.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일상이 어쩌면 연습 아닐까요? 나는 언제 집중이 잘 될까? 집중하는 능력은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에 따라 다르다. 생체 리듬은 수면, 식욕, 체온 등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주의력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밤중과 이른 아침에 주의력이 가장 낮고 정오 전후로 조금 나아졌다가 오후와 저녁에 가장 높다. 하지만 생체 리듬에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내가 언제 가장 집중할 수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집중력 최고조 시간대를 파악했다면 가장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과업을 이때 수행하자. 24시간 내내 집중이 잘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방해꾼들을 피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미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저는 웬만하면 오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11시까지로 정해두었죠. 그리고 못하거나 부족했던 일은 오후에 마무리하는 걸로요. 요즘 미루는 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시간,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시간 이외에도 고려할 것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해안은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접목시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 성공이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문제도 생긴다.
성공한 뒤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결승선을 넘지 못할 때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껏 성공을 통해 얻은 것을 쭉 적어보자.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수도 있고 조언해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 자신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다. 목록을 작성하며 성공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자. 만약 이랬다면을 반복하며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반대의 결과를 추측하지 않아도 되고 정체되어 있는 대신 전진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불안감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성공의 긍정적 측면 목록을 성공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과 놓고 비교해보자. 어떤 결과가 당신이 그리는 목표에 어울리는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이어나가 자신감과 용기를 얻겠는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일상의 모든 게 대단히 완벽하고 거창하게 완성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애매할 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작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과 행복, 성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때 유행어처럼 느껴지던 이 소확행이란 단어가 마음에 더 다가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자, 성공,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을 겁니다. 상대적인 것만 존재하겠죠. 비교하면 누구나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도 심어주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었습니다.